뉴스 엔진 시민용 깔각 티키타카 뉴스 엔진 시동 걸어 티키타카 뉴스 엔진 올쳐 티키타카 뉴스 엔진 티키타카 뉴스 시작해 한동훈 지지 한동훈 응원해 진실에 알리는 방송 티키타카 티키타카 뉴스 엔진 시동 걸어 달갈랐네 티키타카 티키타카 뉴스 엔진 시민의 목소리 티키타카 우리가 함께해 진실을 찾아 소통의 시작 모두의 의견 하나로 모아 뉴스 엔진 시민의 목소리 티키타카 우리가 이깁니다. 진실을 전해줘 티키타카 티키타카 대선 승리를 위한 보수 대통합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지금 시작합니다. 보수 대통합으로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는 방송입니다. 이기는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만 팍팍 밀어주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도 돌아. 또 안 맞아. 자, 진짜 타카 아저씨 너무했어. 네, 뉴스엔진. 네. 다시. 저 3분 전이라서 연습하는 거 아니었어? 네. 와, 진짜.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아이고, 진짜.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 타카 쇼. 네, 반갑습니다. 네, 행주형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진짜 우리 타카 아저씨 때문에 미치겠어. 아니, 타카 아저씨 어저께 또 우리 또 공약 하나 세웠잖아요. 공약 여러분, 우리 타카 아저씨가 큰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일단 박수. 감사합니다. 내가 그거 아니었으면 타카 아저씨 지금 자리 바로 뺐어요, 오늘. 아니, 뭐냐면 어제 한동훈 후보 후원금이 사실 모금이 있었잖아요. 9시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 딱 시작을 하고 나서 저희가 후원 슈퍼챗을 안 닫았어요, 저희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슈퍼챗 말고 후원금으로 주세요 이렇게 계속 의견을 주셔서 우리 타카 아저씨가 그냥 슈퍼챗 보내세요. 제가 거기서 더블로 그 금액만큼 후원하겠습니다. 했다. 그게 원래 생각한 것보다 보험금 적게 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거 말고도 또 거의 또 한 번 더 하셨어요. 네. 하여튼 어제 하루가 다들 마음 조이셨죠? 그렇죠. 네. 혹시나 했는데 우리는 역시 강한 팀이었습니다. 어떤 팀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팀은 또 팀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죠. 네. 우리는 확실히 강한 팀이었습니다. 우리는 강한 팀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행주행님도 오늘 나와주셨는데 일단 행주행님도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행주행님. 뉴스엔진에서 자주 봐서 좋아서요. 네. 저는 뭐 후원도 못 하고요, 마음으로만 했는데 역시 이제 그 돈이 가는데 표가 간다. 그렇지. 돈 주는 게 마음 주고 표 주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투자거든요. 그렇죠. 나의 그래서 투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위 자기가 후원을 하든 뭐 소위 그 돈을 빌려주던 간에 본전 생각이 나는 후보한테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단순하게 짧은 시간에 얼마가 들어왔다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후보한테 마음을 주고 있다. 특히나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줄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제 안에 굉장히 있어요. 미안한 마음. 그렇지. 나도 뛰고 싶은데 그건 안 되고. 그렇지.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세히 보면 하여튼 주소 안 적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마음속 깊은 사람들. 그러니까요. 마음속 깊은 사람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 뭐 얼마나 빨리 찾냐 이게 중요하진 않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근데 사실 이것도 완전 신기록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기세고. 기세이기 때문에 누가 빠르게, 누가 얼마나 많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싸움에서 중요한 거죠. 네, 네. 배가 불러야 돼요. 아이 그럼요. 아 두둑해야죠. 네. 아니 우리 장다람쥐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시작할까요? 네, 한 3분 드릴게요. 자 해보세요. 저 어저께 어제 하루. 새벽 4시에 잤습니다. 아. 4시에 잤고요. 네. 일단은 대표님 일정도 많았고 그다음에 그 채팅방이 한 10몇 개가 있는데 정말 실시간으로 그 꼬리 잡는다 그러잖아요. 꼬리 잡기 꼬리잡기가 쭉 올라가면서 그러다가 이게 속도가 줄어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실시간으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거 보고 그거 하면서 후원금 보면서 대표님 다시 다니시는 거 유튜브 확인하면서 그 사이에 또 흐트러 쓰지 않는 대표님 갑자기 또 포항으로 시장에 가신다 그래갖고 또 그거 공지 다시 막 사람들끼리 공유하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라방을 키시고 저녁까지 저희는 정말 어저께 하루가 24시간 48시간처럼 쓴 것 같았고요. 다들 막 피마르게 네. 계속 막 올리고 몇 번차 N번차 했던 게 네. 욕심들이었어요. 저희도 사실 그러니까. 질 수 없다. 질 수 없다. 누구한테? 이재명한테 질 수 없다. 그렇지. 그렇죠. 네. 제대로 못 보여줬죠. 어저께 정말 네. 너무 다 기뻐했고요. 다 같이 감동이었고 마지막에 우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쵸. 우리가 해냈다라는 그걸로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때 대표님도 하시는 말씀 있으셨어요. 이기는 DNA가 생긴다고. 우리 그래. 이기는 DNA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네, 네. 저희는 총선을 전당대 한번 치러서 이겼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이겼죠. 저희는 다음도 이깁니다. 사실 지금 되게 큰 용기가 됐어요. 오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왜 저래? 여기에 완전 좀 열받아 있는 사람들도 네. 있고 그리고 야 진짜 이재명한테 갖다 떠다 바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되겠어 막 이러는데 갑자기 어머 되네 이재명보다 수 훨씬 있다. 빠르고 이랬네. 그럼요. 되겠는데 이런 거. 네. 거기에 하나 더 하면 이제 조금 대표님을 비방하는 카톡방도 있어요. 그럼 거기는 이제 여전히 계속 비방이 올라와요. 근데 제가 나머지 방들은 사실 이제 긍정적인 방이잖아요. 그럼 두 방의 글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이제는 그들이 불쌍하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미래로 나갈 얘기, 앞으로 갈 얘기, 뭔가를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네. 그들은 아직도 그 대표님 말씀 과거에서 누가 어쨌다 저쨌다 아직도 단계 얘기해요. 정말 대단하다 이야, 싶을 정도로 진짜 대단하네. 그래. 네, 아직도 단계 얘기하고 뭐 대표님 과거 얘기하고 근데 저희는 네. 그런 거와 상관없이 네. 계속 미래로 가고 있어서 그게 너무 좋다. 우리는 네.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파이팅입니다. 있다. 좋습니다. 여기서 요쯤에서 우리가 대한 동은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타카 아저씨가. 아 그래요? 네,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타카 아저씨가. 한번 할까요? 네. 자, 한번. 자, 하나, 둘, 셋. 대한동운! 대한동운! 좋습니다. 네. 타카 아저씨, 우리가 이제 요거 한 번씩 치고 나가는 거예요. 저도 아, 이제 그래. 티키 타카 쇼 요거 한 번씩 하고 우리 타카 아저씨도 한 번씩 체크포 하면서 대한동운 한 번씩 쳐주고 그래야지 안 졸아요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난 피곤할 텐데. 네, 좋습니다. 어제 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겪었습니다. 네.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제 한 오후 3시 좀 이거 티키타카 쇼 끝나고 네. 우리 김 최고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이게 자꾸 후원금 속도가 늦어진다. 이런 메시지를 받고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뭐 여러 군데 제가 아무래도 뭐 여러 군데 기업 관련해가 여러 군데를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네. 돌리고 네. 일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연결된 사람들하고 저녁에 내가 고맙다고 밥을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밥을 이렇게 사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 서로 뭐 이렇게 뭐 한다는 것이 자기들이 밥을 뭐 각자 내기도 하고 뭐 돌아가면서 내고 이러는데 그런데 근데 한 마음이 과정에 재밌는 에피소드는 뭐냐 그러면 야, 너 낮에부터 전화 오고 난 다음에 후원금 얘기하고 뭐 고민도 많이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이러는데 네. 자기가 앞만 봐도 전혀 가능성이 없더래. 뭐 후원금이 뭐 29억 몇 천만이다 이런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니 혼자 그렇게 뭐 동분 이렇게 분주하게 다니면서 전화도 거는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만나가지고 이제 차 마시면서 이제 커피숍을 이제 차를 마시니까 제가 화장실 가고 전화 받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야, 너 낮에 전화 걸 때만 해도 그 후원금 1도 안 된다고 생각했대. 1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녁 거의 다 됐다고 우리가 네.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하는 말이 야, 이거 대단하다. 이런 게 가능하구나. 네. 야, 자기는 진짜
받는 동안은 1도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맞아요. 근데 이게 실현 가능한 거구나. 야, 이런 저력이 있구나. 이런 팬덤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큰 변화가 생길 있어요.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기분 좋게 이렇게 저녁 시간을 마쳤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팬덤도 팬덤인데 이러한 큰 힘은 팬덤만의 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대를 바꾸고 싶어하는 정말 마음을 주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이 마음을 같이 보탰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팬덤으로만으로는 안 돼요. 근데 턱 아저씨 좀 전에 그 얘기 말씀 주셨잖아요. 3시쯤. 근데 저희 지지자들은 어느 정도냐면요. 네. 실시간으로 그걸 올라오는 걸 봐요. 그럼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금액을 줄어드는 속도를 저희가 알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런 뭐 본부에서 김종혁 최고님처럼 그런 말을 안 들어도 글이 올라가는 속도가 있어요. 인증 글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지. 그게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시에 네. 저희가 시작했던 게 347 응원이요. 그거를 그거를 잘했어. 하자 이렇게 해갖고 딱 모여가지고 일단 한 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으쌰할 수 있는 걸 하자. 그치. 그걸 한 번 던졌는데 이제 다시 그걸로 올라오기 그렇게 불이 시작하는 붙었지. 거니까. 맞아. 네, 맞아요, 저희 맞아요. 저희 이제 몇몇이 모여서 그 얘기를 하고선 딱 가서 불 붙기 시작하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막 다들. 그러니까 347 되게 잘했고 그 아이디어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거 갖다 썼어요, 아세요? 알지. 아,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 있어. 그리고 사실은 꼬리 잡기가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맞아요. 머리 잡자 막 이랬어요. 그럼. 너무 유센진 좋았어요. 잘하고 있어 지금. 아, 꼬리 잡기. 뭐 이번 후원금에는 유스엔진 절대적인 자, 영향이 후원금에 큰 영향력을 미친 여기는 유스엔진 특히 타카 쇼. 이렇게 해야지. 아주 막 여기서 한번 치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아니 우리 그 의원님 347 뭔지 아세요? 그 한동훈의 경제 공약이 347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지자분들이 너무 센스 있게 34,700원 혹은 34만 7천 원을 또 마켓 34만 7천 원도 많았어요. 34만 7천 원도 많았고 34,700원도 그다음에 많았고 일본에서 34,000 또 엔도 들어왔어요. 엔화도 들어오고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참 잘했다. 우리 다람쥐 여러분들 진짜 다들 너무너무 잘했다. 그거 뿌듯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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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자님 이제 또 한 말씀 하세요. 기자님도 하실 말씀 많은데 못 들어왔어. 지금. 지금 뭐 1분 브리핑으로 시작을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티키타카 쇼의 메인이에요. 요게 아주. 네, 1분인데 메인이에요. 네, 1분 티키타카 헤드라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계속 얘기가 나왔던 한동훈 11시간 만에 후원금 29억 채워 이재명보다 빨라를 네. 첫 번째 주제로 했고요. 우리가 두 이겼다. 번째는 김종인 윤가 절연해야 한동훈만이 민주당 이길 후보. 세 번째 한동훈 난 닭갈비 집에다 갖다 준 적 없어. 홍준표 저격. 네 번째 이재명은 매력적. 홍준표는 돈을 준데도 김부선 홍 저격한 이유. 마지막으로 한덕수 대통령 후보 국민추대위 22일 공식 출범. 이렇게 오늘 잡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 우리 김부선 언니 한번 뵈야 되는데. 제가 인사를 나 번호는 따놨는데 아직 전화를 못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네. 특종 기자라는 얘기를 좀 붙여줘요. 아, 특종 기자 김건우 알겠습니다. 기자였고요. 네. 특종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특종 기자, 독종 아니죠? 특종입니까? 독종입니까? 특종. 특종. 알겠습니다. 특종 기자 김건우 기자님의 네, 1분 뭐요? 브리핑이 네, 티키타카 1분 브리핑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소식으로는 한동훈 후보 일단 후원금 얘기도 저희가 했는데 요 얘기 그리고 저 얘기를 좀 이어서 가도록 하고요. 또 어제도 많은 활동들을 했잖아요. 오늘까지 네, 장다람쥐 브리핑 들어가도록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따라가기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장다람쥐가 보내주신 PPT 자료부터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어제 새벽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님 뭘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어저께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일단 저기 보면 제가 한동훈 후보의 아주 보통의 하루라고 했고요. 네. 21일 어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일정들 아마 보셨는데 제가 저기 딱 표시해놨죠. 죽도시장이요. 그거 때문에 또 저희도 한 번 더 힘들었었고요. 갑자기 또 라방을 하셨는데 제가 라방 시작하고 여기 한 번도 와서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얘기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아침에 시작했습니다. 8시에 YTN 그 방송이었고요. 전화 인터뷰셨어요. 가시면서 이제 전화를 하셨는데 YTN인데도 앵커님께서 굉장히 부드럽고 웃으시면서 그 앵커님만 얼굴이 나오는데 미소 지으면서 대표님하고
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거기서 핵심은 정치 경험이 없다라는 우리 늘상 항상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한동훈은 정치 경험이 없다. 뭐 그다음에 검사 출신이다.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돌고 도는데 제가 이 얘기를 언제부터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 정치 경험 없다에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초심으로 정치한다라는 거요. 네. 전에 그 의사 나왔던 응급실 나왔던 그 누구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넷플릭스에서 했었는데 그 누구였죠? 혹시 기억하세요? 드라마 얘기하는 거죠? 네, 넷플릭스 드라마. 네. 응급실 뭐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 누구죠? 그 잘생긴다. 주지훈. 주지훈이 막 헬기 타고 내오는 맞아요. 근데 그 주지훈이 거기서 뭐였냐? 왜 의사가 됐냐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의사가 그 원장이 막 이렇게 아버지를 살려요. 근데 그러니까 레지던트 초짜 의사였어요. 죽어가는데 옆에서 됐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막 살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걸 보고 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의사는 그거다 해서 의사가 돼요. 그래갖고 의사가 되게 훌륭한 의사가 돼서 큰 병원에 갔는데 내가 그때 그 좋아했던 의사는 병원의 원장이 되어 있고 돈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도 구태가 된 거죠. 이것처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셨어요? 나경원 의원님, 원희룡, 저 누구죠? 안철수 의원님들 4선, 5선이시면 그 20년 동안 구태만 되신 거예요. 대표님은 초심이에요. 정치를 하겠다라는 초심이라는 건 국민만 보고선 처음에 다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정치 경험이 없다? 구태 정치 안 한다. 초심으로 국민만 바라보겠다. 그 마음으로 차라리 우리가 대변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진짜 꼭 얘기하셨고 어제 그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나는 구태 경험이 없다. 구태 정치 경험이 없다. 명태균 모른다. 요걸로 해갖고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10시 30분이죠. 요거 아직 아니요? 네, 10시 30분이죠. 너무 자료가 많죠. 우리 대표님 지금 제가 이 사진이 뭐냐면 전에는 저희가 찍었던 사진들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에 대표님 그 오피셜이라고 해갖고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네. 그리고 작가님 따로 오셨죠. 너무너무 사진 멋있게 찍어서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니시면서 진행을 해주셨고요. 네. 대표님도 여기에서 이제 뭐 여기 에이펙 회의 요 장소에 대해 꼭 브리핑도 하시고 저렇게 회의도 하시고 설명도 들으시고 경주시장하고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셜만 처음에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정리하고 나중에 봤더니 대표님 페이지에도 올라와서 여기다가 써드렸던 글 혹시 대표님 페이지에 다 같이 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글들도 많이 있으니까 페이스북에 오피셜하고 대표님 한동훈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같이 보시면 여러 가지 사진이랑 자료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셨고요. 그 다음에 가셨던 게 네, 12시요. 이거 되게 많이 보셨죠? 경주 사람들 많이 없었었어요. 평일이었고 오히려 외국인과 일반인들 많았었는데 젊은이들하고 모여서 저렇게 사진 찍으시는 모습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전과 다른데 어저께 우리 앵커님께서 그 얘기 해주셨어요. 사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다. 그 하고 싶은 말을 그 안에 다 나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분이 찍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뭘 하고 싶고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 거기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담 사진사였던 김용휘 사진사가 네, 이제 맞아요. 한동훈 그 캠프에 합류를 했고 네. 그 뒤로 나오는 오피셜 사진이 진짜 사진 하나를 보면 그냥 그 상황이 보여요. 네. 네, 너무 잘 찍어요. 라이브 방송 이렇게 보면 이렇게 걸어 들어가시다 거기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그래서 딱 찍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순간 뭐, 포착 잘하시는구나. 네. 그다음에 뭐 뒤에 조금 나오세요. 막 이런 것도 해주시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지자분들. 네. 전에는 우리 대표님하고 다 같이 다녔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좋은데 메시지를 담는 거잖아요. 사진에는. 그럼. 그러니 지지자분들 좀 이제는 조금 옆으로. 왜냐면 우리는 너무 자세히 가서 보고 싶은 건 알겠지만 막 백프리핑까지 같이 막 들어가갖고 옆에 계시면 그림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 한 컷에 그게 방해가 되니까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하는 좀 분위기를 보고 안 되는 장소들을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좀 뒤에서 기다려 주시는 거. 그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면 꼭 사진을 이렇게 찍는 분들은 꼭 찍으세요. 제발 이제 앞으로 사진을 대표님하고 또 찍고 싶으면 현지인 한 명 데리고 가서 찍어라. 그거 안 데리고 오면 절대 사진 찍을 수 없게 해라. 꼭 제발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뭐 다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근데 이제 사진사분 오셨으니까 직접 네. 정연하게 늘 그래 왔으니까 네, 조금만 잘 더 하실 거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3시였어요. 잠깐을 쉬지 않으세요. 이게 네. 갑자기 이제 이 3시가 타카 아저씨도 힘들었던 그 3시. 우리는 애가 끓고 있는 그 3시. 네. 그런데 우리 대표님은
라방을 키시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포항에 가셔서 시장도 가시네요. 얼마나 애가 탔는지. 그러고 가셔갖고 저렇게 끼를 부리십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가운데 사진 너무 근데 너무 많은 좋아하죠. 분들이 오셨고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상인분들이랑 이제 시민분들이랑 다 표정이 너무 행복한 네.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는 너무 갑자기 가셨는데요. 갑자기 가시는 거 좋아요. 좋은데 저희 그거 있어요. 지지자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시장 같은 데 일정을 잡으시잖아요. 그럼 미리 가서 음식도 사드리고 물건도 사요. 근데 그거 못했다고 아쉬워하는 지지자들 되게 많았어요. 갑자기 가시면 대표님 우리 방해만 되고 미안한데 우리 가서 물건도 좀 사줘야 되는데 그거 못했어요라고 해서 아쉬워하는 분들 되게 많았고 거기 나중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항에서 막 진짜 뛰어나오셔서 일하다 말고 뛰어나오셔가지고 사진 찍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 드릴게요. 포항이 경상도 중에서 여기 다 경상도 분들이신가요? 여기 포항 우리 탁 아저씨 포항을 아주 너무 잘 그러세요? 아시는. 네. 탁 아저씨 제가 그거 볼게요. 죽도시장 잘 알죠. 아, 네, 네. 잘 아시죠. 경상도 중에 포항 분들이 말이 가장 무뚝뚝하대요. 표현이 가장 없대요. 거칠지요. 좀. 그래서 갔는데 왔는데 앉으라 밥을 먹는데도 언니들한테 말하고 대표님을 싫어하나 싶었대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인증해 주셨네요. 포항이 가장 말이 거칠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탁 걱정하지 아저씨는 마시고. 굉장히 다정다감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다정다감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 전해드리고요. 다음이요. 오늘 좀 많습니다. 저 완전 특집인데요. 4시 30분. 대단하네. 네. 여기 이제 가셔갖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하고 많이 만나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 들어주시는 게 젊은 사람들이 미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 지금 계획하시는 게 3년 동안 개헌하신다고 했잖아요. 100년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분들이 앞으로 할 일들, 경제정책이나 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 하시니까 이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런데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 밑에 마지막에 보면 발 사진만 나오죠. 네. 우리 지지자들 가끔 그런 사진 올리면서 재밌는 거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 많은 데서 한동훈을 찾아라 해요. 얼굴을 찾을 수 없게. 혹시 저기 발 중에서 대표님 발 찾으실 수 있으세요? 아마 지지자분들은 찾으셨을걸요, 벌써? 네. 아니 왜냐면 티셔츠가 딱 보이니까. 아, 맞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근데 밑에서만 봤을 때는 네. 거의 청년들과 비슷하다. 누군지 모른다. 그 얘기하고 싶었구나. 아이고, 참. 네,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 주세요. 네, 아까 그리고 우리 이어가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건 다 들으셨는데요. 7시에 이것도 다 전화 인터뷰셨어요. 이거 전화 인터뷰 하시기 전에 우리 이제 요거 끝나고 라방도 막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여기에서 오히려 CBS에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너무너무 환영받던데 좋았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봐 주셨고요. 그다음에 1차 토론 대표님 그랬어요. 어땠냐 했더니 나는 그냥 뭐 최선을 다했다. 네거티브 말씀 잘 안 하시잖아요. 원래가. 그다음에 윤 대통령하고 거리 둬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김종인 위원장 얘기도 조금 나왔었었고요. 그 얘기는 그다음에, 오늘도 우리도 이따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그다음에 우리는 미래로 가자. 윤 대통령 과거에 두자 이런 얘기 해주셨었고 한동훈이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은 윤석열한테 혜택을 많이 받았다. 베네핏이 있었다. 그러면서 배신자다. 어떻게 그러냐라는 말을 했잖아요. 제가 이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윤석열 대표님, 전 대통령을 모욕하지 마라. 그분은 되게 현명하신 분이다.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서 쓴 거지. 친분에 의해서 쓴 게 아니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 네 얼굴에 침 뱉지 말고 이런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거였다라는 거 두 분 다 네. 얘기 꼭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10시 30분이었죠. 판도라. 이거 전에 저희 또 발작 버튼 분께서 MBC 그러니까 요거 진행하는 여기에서 발작부터 나는 장동혁님께서 요 전에 나왔다가 2부에 대표님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사람들 다 막 화내고 있다가 어쨌든 저거 봤는데 가서 만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보여주시면서 했고요. 거의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이제 저희 지지자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인기 너무 많으신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지지자들은 선의다. 그게 참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뭐 이재명 숲에 숨어 있었다 말씀 한번 해주셨고 배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국민이다. 난 그들도 애국심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 항상 해주시는데 이거 진심이에요. 저희 대표님 이거 진짜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시고요. 네, 우리 이깁니다라는 거 항상. 그다음에 국민이 먼저입니다. 정치인이 가질 덕목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 진짜 횡보가 많기 때문에 네, 우리 죄송해요. 다람쥐님이 생각보기 다르네. 네. 근데 되게 말을 빠르게 하는데도 전달력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람쥐. 아주 고통의 수고하셨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네. 아주 고통의 하루.
본인은 보통인데 선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네요. 후보한테는 전혀 숨가쁘지 않아요. 이게 묻히면. 근데 같이 다니는 사람은 죽을 네, 맞아요. 그 선거가 이기는 선거예요. 아 그래? 네. 어. 자기가 후보가 지치면 다른 사람 더 맥이 빠지고. 그치. 후보가 완전 삐를 받아 있기 때문에 네. 자기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가는 사람은 고통이 그러니까 그러네. 아주 고통의 순간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통의 하루, 고통의 일정. 괜찮습니다. 고통의 일정. 그래요. 근데 역시 그러니까 선거를 뛰어 보셨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아시네요. 그러니까 하나 더 이제 국회의원 돼 보셨으니까. 그 포항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봐야 돼요. 네. 포항은 왜 무뚝뚝하냐? 네. 포항에 저 사람들이 왜 열광하냐? 제 질문 혹시 타카 아저씨. 타카 아저씨께서 네. 포항에 계시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이 말이 정답일 수 있어요. 포항은 또 경북에서 소외된 곳이에요. 그래요? 대구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대구 놈은 다 서울로 가서 배지 달고 폼 재는데 포항이 의외로 정치적으로 소외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오히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오히려 정세균 총리 부인이 포항 분이니까 오히려 그런 분한테 열광하고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생낯이 그냥 아니에요. 대구가 오히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포항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실제로 포항은 대구에 뭐 경북에 들어가 있지만 포항의 의사의 능력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라. 대구 놈들이 다 해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네. 더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소위 초심을 갖고 있다고 포항 사람들이. 중요하네요. 예. 초심을 갖고 있다? 네. 초심을 갖고 있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초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더 솔직한 그렇지만 드러내놓고 있지 않지. 그러니까 사실은 밖으로 할 때는 무뚝뚝하지만 네. 속살을 보이는 순간은 굉장히 진짜 그 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대구 사람은 한 번 까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게 초심 맞아? 근데 어제 포항에 진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대구에서는 이겼다였는데 네. 포항에서는 꼭 이긴다라고 진정성을 보여줬습니다. 그 워딩이 나오는 저는 이제 그 지지자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외치는 구호를 보면은 느낌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그래 우리 당 후보는 한동훈으로 끝났다. 근데 이재명한테 이길 사람은 너다. 포항에서는 이재명에게 꼭 이긴다라는 어떤 좋아요. 의사를 표명해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우리 기자님 굉장히 날카로워요. 특종 기자. 타카 아저씨. 특종. 저 발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특종이에요, 턱종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 기자님도 안 될 걸? 특종 해보세요, 빨리 또 특종. 네, 그건 패스하고 제가 우리 저걸로 하겠습니다. 어제 후원금 모금하는 거 가지고 네. 우리 이제 박상수 대변인이나 저 김종혁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으로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몇몇 언론에서 이제 이재명하고 비교를 좀 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네. 야 이번에 뭐 이재명 후보 저 개딸들하고 그 한동훈 후보의 어떤 그 팬덤하고 했는데 시간을 반으로 줄였다. 그렇지. 그리고 거의 이제 소액 모금 금액까지 이제 나왔는데 뭐 이재명 99%지만 한동훈은 93.9% 됐다. 예. 그리고 또 정확하게 했더라고요. 평균 금액이 한 네. 8만 3천 원 정도 됐다. 1인당 금액이. 네. 그러면서 이제 작년을 또 소환을 했더라고. 작년 그 당대표 선거 때를 해서 거의 뭐 한 달 텀으로 당대표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1억 5천 모금하는데 한동훈 후보는 8분 40초 걸렸고 이재명 대표는 1시간 걸렸다까지 비교를 하면서 해서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오면서 이제 뉴스를 보니까 네. 그 라디오 패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우리 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 가는데 민심 간다고. 맞아. 아마 한동훈 후보 지지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박스를 개봉을 하면은 언박싱 하면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기자님 더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네. 모든 기자님들하고 언론에선 이재명하고 비교했죠. 네. 저희는 한 대표님 한참 잘 나갔던 63%를 받았던 그때와 비교를 전당대회 하겠습니다. 때.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자신하고 저희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때만큼 우리가 모여 있는지 더 사람들이 나가진 않는지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자료하고 근본적으로도 좀 질이 다른 게 왜 질이 달라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확정적이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맞습니다. 돈질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험을 드는 거고. 아, 그렇지. 네. 지금 한 대표는 물론 그 과정이 결과적으로 같을 수 있지만 맞습니다. 더 힘내라고 보태주는 맞아요. 힘이 맞네요. 네. 더 잘 되어라고. 네. 그러니까 더 순수한 그러네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민심이 담겨 있는 돈이네. 네. 그렇죠. 이재명 네. 후보 같은 경우는 190명이라는 국회의원을 데리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충성 경쟁을 하면서 했는데도 23시간이 걸렸는데 한동훈 후보 같은 그냥 진짜 네, 선의의 맞아요. 지지자들이잖아요.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정치 교체를 바라는 진짜 순수한 시민들이 보낸 후원금이기 때문에 더 값지다. 아무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의 비교도 있었고 또 그렇죠. 우리 다람쥐님들은 이전하고의 비교도 이전하고의 있었잖아요. 비교였어요. 저는 사실 어떤 걸 봤냐면 다른 층의 후보들하고 보는 시각이 다 달랐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 6층, 4층 여기 또 이제 있어요. 그렇죠. 아는 분들 있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후원금 어떻게 됐어? 이러니까 되게 나를 꼴배기 싫어하는 얼굴로 보더라. 그래서 제가 아니 궁금하니까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다들 말이 그래요. 나 몰라. 그렇죠. 관심. 몰라. 그 제가 이제 진짜 모르는 건지. 그것 때문에 네.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서 이제 차마 묻지는 못하잖아요. 난 물었는데. 근데 그 유튜브를 쭉 이렇게 제가 봐서 후원금 나왔는 거 네. 보니까 뭐 유튜브에서는 그러더라고요. 한동훈 후보 뭐 저 11시간 만에 모금 완료 뭐 몇청 후보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왔길래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신빙성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를 못 하겠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후원금 오픈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못하지. 지금은 네. 못하지. 예. 그거 혹시 알고 있어요? 이 건물에 맨날 출근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도 좀 아시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있는데 제가 얼굴이. 이제 다른 캠프 쪽에 좀 접촉해 본 결과 그렇지. 일단 후원금 받고 있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한 자릿수인 걸로만 알고 한 있습니다. 자릿수 네. 1억 네, 안쪽으로? 네, 아 그쪽으로. 진짜. 네.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500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네 이제 아직 10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걸로만 듣고 있고 저도 아직 아, 이게 진짜? 확인이 안 됐다 보니까 네. 뭐 근데 일단 며칠 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막 예를 들어 후원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분도 워낙 많으시고 아까 댓글에서 보니까 네. 다른 후보들은 지금 후원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셨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네, 맞아요. 그 정도로 아직 사실 붐을 못 일으킨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큰 것은 이면의 이해 아니겠습니까? 뭐요? 국민을 위해서 나라 또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바꿔돌라 그런 문제가 가장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저희들은 후원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댓글도 계속 보셨겠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아. 후원했다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그 뭐지 처음 하셨다는 것도 제 주변에도 있는데 진짜로 카톡 이렇게 왔어요. 제가 지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독립운동 자금 모으는 마음으로 하나도 안 아깝네요. 야. 동훈이는 내 돈을 투명하게 나라를 위해서 쓴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라방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모두 다 이야. 십시일반이었어요. 독립자금 정말. 모았대요. 어떻게? 그리고 어떤 분 또 전쟁 아니 중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았죠. 네. 사실 독립 후원금 내듯이 네, 뜻이 있어요. 진짜 전쟁 중입니다. 나라 한번 바꿔보자. 네. 맞아요. 네. 정치 한번 바꿔보자. 네. 세대 교체 한번 바꿔보자. 네. 이런 마음으로. 그 빠르게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쭉 저희 지나간 것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뭐죠? 아직 안 끝난 아직 거예요? 안 끝났어요.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난 끝난 줄 알았어요. 또 이렇게 해왔네. 아니에요. 편성을 죄송합니다. 별도로 해주세요. 아 그래요? 앵커님. 알겠습니다. 네,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할 얘기 뭐 아직 안 많은데. 끝나셨어요. 우리 웬일이야. 앞에가 있어요. 오늘 너무 소름 끼쳤어 지금. 네, 여기 준비한 이제 그 다음이요. 네, 주세요. 여기 뭐냐면요. 라방을 하셨죠? 네. 아주 신나셨습니다. 우리 대표님. 이것 때문에 인기도 많아지셨고요. 첫날 라방 하셨던데 새우깡을 사셔가지고요. 그 저희 그 다음 날부터 모두 다 그 라방 보면서 제일 많았던 말이 그거예요. 목맨 나물 좀 줘라. 이제 맞아, 그거 맞아. 많이 얘기 그 많이 얘기했어. 하셨고요. 그 다음부터 저렇게 한동훈 세트가 생겼습니다. 뭐 너구리에 조리뽕에 새우깡 매운맛, 뭐 뻥이요, 저 바나나 우유, 제로콜라 막 이렇게 하고 이 한동훈 세트고요. 중요한 건 지금 술을 조금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거 다 술안주인데 맥주가 없다. 다들 뭐 이런 제로 얘기들. 맥주. 네, 아. 제로 맥주로 다 마시고 있었고요. 네. 라방 인기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대표님 좀 새로운 모습들 보는 것들 너무 좋았고요. 재밌게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았고 제발 그 어제도 그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안전벨트 안 맸다고 뭐 그거 가지고 걸렸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철저하게 주법정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넘어가실 분 절대 아니니까 뭐 아무튼 저희 저렇게 막 만들어갖고 인증하느라고 바빴습니다. 네. 납작말도 진짜. 하고요. 어허. 네, 되게 라방 보면서 재밌었어요. 과자 사신 분 많고요. 지금도 네. 새우깡 드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하여튼. 해보셨어요? 매운 색깔 섞어서 그날 방송하시면서. 아니 우리 오리지널 먹었어요. 이게 근데 매운 거랑 먹으면요 정말 목이 좀 덜 맵니다. 네, 다음 거 주셔도 됩니다. 농심 아저씨 네. 한번 불러주세요. 농심이 그 안동 대선 테마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맞네. 것 같아요. 그래야 되죠. 그리고 네. 농심이 떴던 게 그거잖아요. 제니가 바나나키. 그것 때문에 뜨기 시작하더니 우리 대표님까지 안세를 이어가시고. 스킨 인더 게임 공짜는 없다 해서 알죠, 얘기했던 농심 거예요. 아저씨. 알죠. 그래서 얘기 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 후배가 농심에 있는데 네. 조금 전에 그 사진 보내줘도 되겠죠? 그럼요. 다 보내주세요. 굉장히 보내주겠습니다. 많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거 이제 처음에 시작했어요. 9시 타임라인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저게 어저께요 3,400개만 카페에 글이 올라왔어요. 인증글로만요. 그래서 9시 저거 스타트 하자마자 이미 여기 하나가 이미 100개의 글이 9시 2분이에요. 9시 2분에 지금 100개의 글이 저렇게 쭉 올라왔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보면 10시예요. 이거 뜨자마자 저희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맞아. 났어요. 우리 그랬어. 1시간 만에 20억이야 막 거의 막 이렇게 나오고 막 뉴스 계속 올라왔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근데 진짜 그다음에 기세는 제대로 보여줬어요. 네. 그다음에 2시였는데 저희가 이제 이때 풀이 죽은 거예요. 어떡하지? 할례가 안 이때부터, 붙대. 예. 그래서 저희가 이때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게 저 성장하는 중상층 347 우리 챌린지 한번 하자. 그리고 저 위에 거는 진짜. 뉴스 엔진에서 딱 뽑아 갖고 와서 급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되게 급하게 막 해가지고 이제 막 단톡방이랑 카페 페북에 막 이제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급하죠. 이제 3시, 4시 30분도 아니고 이제 저희 막 저거 올라오면서 무슨 주식시장도 아닌데 막 저희 실시간, 마감시키면서 네 저렇게 계속 올렸어요. 그 다음이요. 다음에 5시 30분, 6시 20분 막 25억, 26억, 27억 막 퍼센테이지까지 나왔죠. 그런데 우리 대표님은 한가하게 라방을 하신다고 또 나오시네요. 자, 그래갖고 막 6시 40분이에요. 그리고선 줬대. 그다음에 7시 40분인데 우리 그 얘기했어요. 대표님 마무리되기 전에 편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한 거예요. 마지막에. 실패한 거. 네, 7시 마지막 되기 전에 마지막 얼마 안 남았다 딱 넣는다는데 실패 뜨는데 마감이다 하는데 정말 그 순간 막 진짜 막 소리 지르고 난리인데 우리 대표님은 라방에서 마감됐어요? 이렇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시면서 아니 눈물 흘렸어. 눈물 흘렸어 네. 왜? 좋아하셨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러니까 그때 고생했어. 근데 그때 감독이 저희 또 그거랑 또 오버랩됐어요. 저기 전당대회 때 부산에서 처음 거기 오셨을 때 이렇게 한참 서 계시는 영상 있어요. 눈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영상, 꾹 참는. 또 어제도 약간 그래서 저희 어제 축제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너무 모두의 좋았어요. 축제였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마지막에 아까 설명해 주셨고요. 이거 그냥 넘겨주셔도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이거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안 끝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자, 오늘 일정이네요, 그렇죠? 네, 이건 오늘 일정이고 네. 이제 카페 글인데 저분이 카페에서 되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현장에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제 되게 속상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나한테 맨날 나오지도 않고 너는 현장 나오지도 않고 주제라고 욕을 되게 많이 하셨던 게 속이 상하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어제 글을 올리셔가지고 이제 이거는 그냥 갖고 왔고 오픈되어 있는 거라서 가지고 왔고 누군지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분 어저께 1,000만 원 하셨어요. 네, 그리고 친구도 1,000만 원 같이 하셨어요. 그랬구나. 내가 현장에 여태까지 못 나간 거에 대해서 다 보답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카페를 항상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 언급은 안 하겠지만. 고맙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고맙습니다. 네, 그분들이에요. 저희 밖에 있지만 뉴스들 댓글 확인해 주시고, 항상 언론, 정말 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렇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네. 다 하는 것만큼 하니까 네. 여러분 그냥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네. 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요건 마지막 PR이에요. 다람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액이 크든 작든 다 맞아요. 같이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저희 네. 마지막 요거만 이거요. 되게 중요한 거요. 지지자들 아주 보통의 하루 하셔야 됩니다. 대표님 저 유튜브 공식 계정입니다. 유튜브에 검색창에 한동훈입니다 쓰셔야 되고요. 저 한동훈입니다에 들어가시면 저렇게 나와요. 그럼 저기서 라방도 보실 수 있고 구독 알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저거 유튜브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가셔서도 한동훈 치시면 저렇게 대표님 페이지가 나와요. 그다음에 한동훈 오피셜 쳐도 저렇게 밑에 페이지가 나오고요. 한동훈 페이지에 가시면 친구
추가가 대표님이 안 되셔갖고 뭐 우리 나 뭐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팔로우 하세요. 그럼 소식 빨리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오피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끔 저한테 물어보세요. 너 왜 이렇게 빨라 소식이? 저는 오피셜에서 알람을 받으면 바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거고요. 그다음 중요한 거 인스타도 있습니다. 좋아요 다 눌러주셔야 돼요. 오피셜 한동훈 것도 있고 한동훈 오피셜도 있고요. 여기 밑에 깨알 하나 있습니다. 뉴스 엔진도 인스타 있습니다. 여기 감독님들하고 앵커님들 되게 열심히 편집해 주시거든요. 가셔서 좋아요 눌러주셔야지 많은 좋습니다. 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우리 다람쥐, 근데 사실 우리 동료 네. 시민. 네,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오피셜 그 공식 계정들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서 함께 내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동훈 후보와 관련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네네. 참 많은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힘이 되더라고요. 이 얘기부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덕수 총리는 탄핵과 계엄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대통령 출마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분은 옆에서 부추긴다고 출마할 사람이 아니다. 사리 분별이 정확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에게는 네. 아니 단일화할 것 같으면 후보 왜 나왔냐? 그렇지. 후보 자체를 나온 것에 대해서 어불성설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는 그날 우리 토론회에서 중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나경원 후보가 중도가 아닌 극우 쪽으로 가고 있으니 네. 지난번 그 오세훈 서울시장하고의 선거 때부터도 지금까지 나경원 후보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나경원 후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오로지 하나 잘하는 것은 이미지 정치를 잘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면서 저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저지했고 네. 탄핵에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막았던 사람인 한동훈 후보만이 국민의힘 후보가 자격이 있고 이재명과 겨뤄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한덕수와 김문수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네, 말씀하셨던 아니 대로. 그 전에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김종인 씨가 네. 가장 고무적으로 크게 본인도 놀랐는 거. 과연 대한민국에 그래도 정치인이고 배짱이 있다 그러더라도 비상계엄에서 그 시점에 한동훈 후보가 처해져 있는 그 시점을 생각해서 과연 비상계엄에 반대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비상계엄이란 것이 어떻다는 것을 다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건데 그 시점에서 그렇게 나섰다는 것은 뭐 김종인 씨로서는 그분이 없는 말을 하실 분도 아니고 맞습니다. 굉장히 참 나라에 우리한테는 큰 국운이 왔는 거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 한동훈 후보가 그러니까 당시 당대표가 여당의 집권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고 나가기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뭐 네. 거기에 대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많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행정님이 이 부분에 좀 한번 말씀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그 당시 상황이 빠르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몸소 이렇게 가서 빠르게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지도자가 네.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어제부터 이제 윤 대통령이 공판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김문순이, 나경원이 이런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보호하고 있느냐. 사실 우리 군인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네. 그 군인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당한 어떤 지시 받고 나왔는데 네네. 지시를 했던 장본인이 전혀 엉뚱하게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이거니까.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런 분들을 우리 비대위원장께서도 뭐 잘라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일 수 있나 할 정도의 사람을 아직도 국민의힘이 손절하지 못하고 네. 그 사람 앞세워서 정치하겠다고 김문순이 또 나경원 후보는 이렇게 전화 받고 전화 한번
받았다고 또 저렇게 앞세워서 네. 출마하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인가 국민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미 이제 한동훈 후보한테는 골든 크로스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날 그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국회 가기 전에 전화를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거기 가시면은 목숨이 들어올 수도 있다. 빨리 피신해라는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재명은 숨었지만은 그렇죠. 한동훈 후보 갖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이것은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제 나온 것만 하더라도 그 단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나한테는 충성을 강요하냐고 어제 바로 나왔던 얘기거든요. 아, 그거 네. 진짜 일침 잘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우리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진가가 네. 국민들에게는 진짜 그래. 인간 윤석열에게는 배신자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은 5천만 국민에게는 충성한 사람이 한동훈이다. 이렇게 아마 인정을 받고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겠냐 이렇게 네. 봅니다. 네.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이었잖아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을 뭐 대통령 추대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뭐 민간 조직이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 시점에 좀 주목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국민의힘 경선 1차 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 네네. 근데 이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약간 김을 뺀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뭔가 좀 고의적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쭉 보면은 우리가 정당 정치잖아요. 네. 지금 첫 번째 정당 정치를 이끌어 가야 될 저는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휘둘리고 간다는 것은 지도부의 자질이 첫 번째는 없다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즐길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추대위라는 게 정당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에서 추대위라는 게 어디 동네 반상회도 아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제가 추대위에 들어있는 면면들을 보면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전직 뭐 총리 하셨던 분들이고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서 정말 우리 정치를 논할 자격이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시대가 지금 변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은 네. 계속 이분들은 나름대로 반 이재명을 외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알묘 조장이 알묘 조장. 국민의힘을 망치는데 일조를 하고 이재명을 도와주는데 일조를 하는 거예요. 떠다 맞히고 있지. 예. 네. 그 제가 뭐 너무 지금 이걸 보면은 제가 고사를 진짜 알묘 조장이라고 맹장에 나온 얘기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들어온 거예요. 아들아, 내가 큰일을 했다는 거예요. 뭔 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밖에 논에 모들이 크지 않아 가지고 내가 가서 모가 잘 크게끔 쑥쑥 뽑아 올려줬다는 거예요. 논에 가서 보니까 아들이 가서 보니까 모를 뽑아 올리니까 어떻게 되죠? 모가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이분들은 밖에서 국민의힘을 도와서 진짜 이재명을 이기겠다고 돕는 거지만은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은 정말 국민의힘에 나온 후보들이 경선에서 한 명이 뽑힐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면서 응원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거지. 원로라면은 정말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 밖에서 흔드는 이런 알묘 조장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저는 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댓글에서도 보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이게 지도부도 같이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라는 얘기를 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사실은 그런 걸 뿌리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니까 손학규 대표나 이런 분들이 거명되는 분들이 또 손사래를 치고 아니라고 이제 거부해서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뉴스를 돌리는 것은 윤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기획하는 것 같다. 그걸 꼭 그 당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애매한 지점이 분명히 있다. 네, 네. 근데 궁극적으로 오늘의 주제는 돈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돈 이야기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렇게 밖에서 나오면요.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후보를 쓸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각자가 따로 이제 그 한덕수 대행이 돈을 모금해야 되거든요. 그런 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한동훈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때 얘기해 주셨어요. 아, 그러네. 그것도 포인트네. 네. 강기문 총장, 사무총장님도 그때 얘기해 주셨던 예. 것처럼 그때 당이 없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뭐 이 지금 그 당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네. 우군이지만 돈을 전달해서 저 한덕수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좀 더 냉장에 돌아오면 네. 내 돈, 내 출이거든.
내 돈 내고 내가 출마하는 건데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후보가 된들 이길 수 있을까? 산 넘어 산이고 네, 네. 결과적으로는 못하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러니까 약간 근데 저는 이제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네. 고은 씨가 지금 38년생이고 86세입니다. 고건정 총리. 네. 고은 전 총리가 나이만 과연 이해가 될 부분일까요? 아니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보면 손학규 씨도 지금 47년생 78세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다시 와서 훈수 뜬다고 시장에 나오는 것은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아직은 저는 저게 확인된 뉴스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래요? 보여져요. 그러니까 코미디야 코미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덕수가 마음은 나오는 쪽으로 가는데 분위기가 전혀 안 뜨고 있다. 그렇죠. 한덕수는 나오고 싶어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옛날에 반기문보다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반기문이 나올 때보다 반타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후보하고 똔똔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한번 뻔뻔질을 해보는 건데 과연 고건이나 손학규 이런 분의 동의를 받고 지금 저런 일을 하는 건지 또 모를 일이에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거는 박영수나 장동혁이를 믿고 있는 거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네요.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네들을 통해서 계속 소식을 듣고 있을 거고. 저는 사실 뭐 제가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 지도부가 네. 좀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권영세 비대위원장님이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당문을 활짝 열겠다라는 말과 또 이제 자유세력을 결집한다는 말은 사실 저희가 후보를 신청 받기 전에 원래 했던 말이고 그 경선 끝나고 사실 그다음에 이게 후보의 영역이거든요. 그쵸? 이거는 네, 근데 그쵸? 이거를 사실 뭐 김문수 후보야 이제 빅텐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걸 아직 뭔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열심히 이 경선을 성공시켜야 되고 또 여기서 나오는 후보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너무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도 대선 후보 나왔어야죠. 네. 자기 존재감 드러내려고 자꾸 경선하는데 모든 당은 지금 당의 당직자들이나 모든 분들은 그래야 돼요. 모든 포문은 이재명 후보한테로 돌리고 모든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는 우리 후보로 나온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정으로 당을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무슨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문을 연다, 저 추대위 연다, 뭐 이런 얘기. 지금 가장 저는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인데 네. 굉장히 나쁜 시나리오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한동훈 후보가 되면은 한덕수 나올 수가 없어요. 정리가 됩니다. 근데 한덕수 전 대행이 나올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그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서 그러면 원삭 경선하자 하면 김문수 후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 저보다 경륜 높은 한덕수 대행에게 저 양보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시나리오를 진짜 가지고 전략을 가졌다면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문수를 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전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결국은 한동훈 후보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자님, 내가 여기서 네. 소름 끼치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네. 또 왜 제가 또 정보가 있잖아요. 네. 자, 6층 대하정보. 대화정. 6층 캠프에 있는 분이랑 얘기를 좀 했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야, 그 생각을 해보면 한덕수 대행이 나왔을 때 그럼 김문수 후보는 손을 잡고 양보해준다라고 쳐. 네. 그러니까 최종 후보가 됐을 때 그럼 김문수 후보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 그분이 그럴 거야?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경선 어렵게 해가지고 올라가고 지금 김문수만 바라보고 있는 캠프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근데 그걸 김문수가 할까? 했더니 자기는 그 후보님은 그러한 불쏘시개가 될 준비가 다 돼 있대요. 네, 맞습니다. 마음이 이미 다 그렇게 네네. 결정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그 그게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그렇게 캠프에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간 사람들이 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 그런 그 사람들의 목적인데 근데 실화. 그 시나리오 속에는 선거 자기들 나름대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난이 도대체 이 전략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좀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섀도우맨이에요? 결국은 다
결국 패배주에 젖어 있는 거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지금 가장 네. 캠프에서 지금 하는 일은 이것을 전제로 이래 보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보면 이재명을 이기겠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한동훈을 막아야 되겠다는 맞습니다. 메시지예요. 예.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앵커의 마당발로 들어온 정보, 육청에서 들어온 정보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동훈이만 막으면 우리가 연출할 된 대로 가를 수 있는 거고, 우리 특종 기자, 김 기자가 얘기한 대로 가면 한동훈이가 가면 그거는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한동훈이를 막자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진행되는 걸 보면 업무론적으로 접근해 보면 그런 것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아, 이게 포인트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모아서 네. 네, 맞습니다. 가야 돼요. 네, 가야 되고 네. 네. 이겨야 되고 네. 또 지지율도 높여야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제 같은 날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무지하게 사실 중요한 그 이제 딱 후원금 모금이 딱 마무리 됐을 때 저희 캠프가 사실 엄청 조용하거든요. 뭐 민원인분들, 뭐 지지자분들 오지 않는 이상은 뭐 기자회견을 하는 이상은 조용한데 네. 처음으로 이제 우리 실무진 쪽에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네. 아 그러면서 정말 빨리 됐던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구나라는 네.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거 해드리고 싶었어요. 캠프에서. 네.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사실 그래요. 힘을 드리고 싶은데 뭘 해드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쁨을 주고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 어제는 큰 기쁨이 네, 있죠. 어깨에 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걸 너무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 그래서 뭔가 해드렸다라는 거에 너무 좋았어요. 힘내서 가세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사실 오늘이 이제 첫 스타트예요. 7시면 그 국민의힘 대선에서 경선 이제 4강이 결정이 네. 되거든요. 우리 행정님께서는 누가 될 것 같은지. 우리 어쨌든 행정님. 이 건물에서 3명은 되겠죠. 한 명은 나가고 계실 분들만 들어오셔서 네, 우리가 새우깡인 이유가 네. 대하잖아, 대하. 야 야, 이런 대하 먹으러 갈래? 이 대목에서 역시 우리 이야기. 아 진짜 대하빌딩의 자리를 가장 먼저 잡은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 이 시간 티키 타카 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야, 우리 순위별로 청별로 순위가 나와. 9, 6, 4. 네. 그러면 홍준표는 우리 위치야. 아, 그럼 당연하죠. 김문수는 말이 뭐해? 맞아요. 김문수는 여기 아니, 2층이니까. 우리 네. 일요일 날 네. 토론회로 지금 홍준표 후보는 지금 데미지를 상당히 지금 맞아요. 입었어요. 본인이. 맞습니다. 근데 그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제 꼰대짓을 하는 거예요. 맞아. 예? 그러다 보니까 깜짝 얘기했어. 주변에 있는 캠프 사람들도 그렇고 야 그게 5년 전 10년 전에는 먹힐 수 있는 아재 개그였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분은 그 충격에서 지금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서 캠프 제가 오늘 쭉 보니까 4층 에 있는 사람들이 6층을 큐큐 네. 하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그 분위기가. 이름에 나와 있잖아요. 네네. 네네. 내가 준표 돌리도 지금 행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오늘 컨디션 짱이야 우리. 오늘 또 네. 저게 댓글에 이런 단어가 들립니다. 어떤 거야? 한동훈 대하 드라마가 시작돼요. 한동훈 대하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한동훈 캠프가 대하 드라마를 쓰고 있는 네. 이곳은 대하 빌딩. 여기에 5층에는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 타카 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깊이 아이고. 들어가면 네. 이 정도에서는 이제 대하의 리포터들이 있잖아요. 네. 한동훈 캠프 출입하는 기자를 통해서 네. 네. 이 시각 현재 각 후보들 후원금 현황 기사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렇네. 완전 죽여버려요. 완전 죽. 자 기자님. 한번 갔다 자 3층으로 출발. 특종 기자. 네. 6층으로 출발. 그래서 이제 그 기자 중에서 네. 여러 성씨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주씨를 찾아야 돼요. 주씨요? 네, 주기자. 주기자를 보내요. 아 미치겠다 진짜. 아 근데 주기자 앞에 뭐가 붙여? 끝까지 주기자. 뭐라 그러지? 주기자 앞에 꼭 붙는 단어가 있던데. 무슨 주기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쪽 얘기 주기자. 저쪽 얘기. 저쪽에 말고 아니. 우리도 주씨 하나 찾자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네네. 저쪽 얘기 저쪽에 말고. 주기자가 꼭 이래 하나 붙는 것이 있는데. 근데 진짜 그 기사 끝까지 파헤친다.
그 다른 프로그램 자꾸 그 하지 아니 마세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뉴스 엔진 아니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공장이 뉴스 엔진 이름 지어진 것이 뉴스 공장을 보면서 우리 뉴스 엔진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건 맞아요. 예. 아니 진보에는 저렇게 유튜브 방송이 많은 시민들한테 영향을 끼치는데 왜 보수에는 제대로 된 유튜브 유튜브가 방송이 없느냐. 없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중도 개혁 보수를 위해서 뉴스 공장이 있다 그러면 공장에 엔진 없으면 못 돌아가잖아.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뉴스 네.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뉴스 네. 엔진. 진보에 뉴스 공장이 있다 그러면 보수에는 뉴스 엔진이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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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진식님께서 뉴스 엔진 성능 좋다라고 하는데 아 요즘에 저희 좀 필 좀 받았어요. 과열되고 있고요. 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다 뉴스 여러분도 그렇고 뉴스 엔진의 뭐 엔진 오일과 같은 분들이다. 멋지다. 왜냐하면 이게 뉴스 네. 엔진이 미리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의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순발력 그럼. 있게 대응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여기도 네. 뭐 챗도 쏘는 것도 미리 네. 해봤고.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릴레이도 해보고. 네. 가방도 해봤고. 맞아요. 오늘 아침에 꼬리도 잡고. 네. 꼬리 잡기도 하고. 윤성만 그렇죠. 씨하고 저희 뉴스 엔진 유튜브를 보면서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네, 윤 기자하고 윤성만 기자하고 저희들이 10월 10일 이후로 이래 받는 사람들이 3천만 명이 받더라고요. 이 방송을 네. 저희 방송. 3천만 명을 받고 일주일에 하루에 40만 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주일에 한 281만 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뉴스 공장이 200만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힘을 붙여서 따라가서 네.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또 개혁을 지향하는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뉴스 엔진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네. 네. 그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도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이 계시다면 좋아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이 눌러주셔야 여러분들 노출이 많이 되니까요. 저희와 함께 힘 보태서 내 엔진 많이 내 성능 좋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름조아님도 후원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4시쯤이면 7시쯤이면 이제 결과는 나올 것 같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나경원 의원까지가 4에 들어가지 않을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들어갔죠. 그렇죠.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만큼 나댔으니까 4강까지는 포함시켜주자. 그러니까 네. 예, 예. 뭐 많이 들어올 것 철수가 같아요. 철수한 것밖에 더 있냐. 아, 그렇죠. 예. 그런- 실망입니다. 그런- 4위로 못 그런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역량에 비해서 미래를 보면 좀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그래요? 너무 돈을 안 써. 아, 그래요? 그 사람. 자기 진짜 딴 돈 안 씁니다. 저도 네. 분당에서 보면 진짜 돈 안 써요. 그래요? 제가 분당에서 분당 본 적 있어요? 지역구니까.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어느 정도는 본인이 그런 역량을 갖고 있을 반도 한데 충분히. 근데 어디에 돈을 안 쓰냐 하면 네. 스피치 학원에 좀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배웠습니다. 예. 고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돈 얘기하니까 네. 우리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2002년도를 한번 소환을 한번 네. 했어요. 그때 노무현 후보하고 이제 그 정몽준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 문제로 막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민주당에 있던 많은 분들이 노무현 희망이 없다고 이제 정몽준 후보한테 갔어요. 그래 가서 이분들이 이제 가니까 정몽준 후보하고 이제 이제 가십입니다. 그래. 가서 하니까 정몽준 후보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왔으니까 열심히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이 가서 뭐 전직 의원들 이철, 김민석 비롯해가 많이 갔잖아요. 이 사람들 가서 야 이분이 언제 돈을 쓸까 타이밍을 잡고 있나. 지금 돈 쓸 시기가 됐는데 야 이분은 좀 더 크게 쓰려고 하냐. 계속 이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이제 모인사 이제 정몽준한테가 물은 거예요. 아니 후보님 언제 돈을 쓰면 이래 나가다가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내 인기가 이러는데 뭔 돈을 써요? 안 봤어요. 큰일 나요 이러다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돈을 안 쓰고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은 네. 그 이제 사모님이 계셨어요. 사모님 시장 보고 오는데 영수증 확인한다 막 이런 마타도아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캠프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돈을 안 써가지고 노무현 후보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착각을 하신 거죠.
자기가 좋아서 온 게 아니고 저분한테 가면 돈이 많으니까 아버지 닮아서 돈 잘 쓸 것이다. 이렇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선거 전문가들이 갔는데 가니까 돈을 안 써가지고 아니 아버지도 돈 안 썼어요. 아 그렇습니까? 국민당 할 때 많은 의원들이 갔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뭐 최불암 아저씨도 가고 뭐 네네.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줄 것이라고 갔는데 별로 돈 받은 사람은 부전자전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분의 모토가 청빈 아닙니까? 청빈. 아유 재밌다 요거.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돈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네. 특활비 얘기도 좀 할게요. 그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 나는 특활비 집에 갖다 준 적 없어. 아 이거 나이스 샷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 부분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원내대표할 당시였어요. 네.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 하게 되면은 뭐 저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대야 협상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밥도 먹고 아니면 상임위원장들 용돈도 주고 뭐 이런 걸 하는 부분이었는데 네. 이분이 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반은 쓰고 반은 집에 생활비를 갖다 줬다 스스로 고백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논란이 된 거죠. 이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한동훈 후보를 자꾸 애기 취급하고 어리다고 그렇죠. 하니까 네. 한동훈 후보 세대 같으면 지금 이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주류 세대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한 몇 년 뒤에 한갑이에요, 한갑. 네. 기업체 가면 거의 뭐 CEO고 거의 뭐 그런 어떤 이 주류 세력인데 자꾸 애 취급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그러지 마라. 정치 오래 했다는 게 이런 게 정치 오래 했다는 거냐. 어? 나는 이런 정치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그런 샷을 잘 홍준표 후보가 날렸어. 좀 실수를 했어요. 네, 우리 TV 토론에서 나왔는 부분에 가지고 뭐 이미지 메이킹 하지 마라라고 그 자꾸 이제 어거지를 놓으니까 네. 우리 신지호 의원께서 한 말씀 하셨잖아요. 이미지 메이킹 1호는 뭐 눈썹 문신 1호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나무 캠프에 자기 캠프는 F 팀들 데려놓고 일하면서 나무 캠프 B급이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 그러니까요. 그는 있을 수 없는 저런 홍준표 후보가 그러니까 멋있다고 생각했는 부분인데 자꾸 갈수록 이 사이다가 아니고 이제 김 빠진 맥주 같은 지금 발언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저런 것은 결코 홍준표 후보도 그렇지만 우리 당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어쨌든 품격이라는 게 있는데 맞습니다. 네. 자꾸 그걸 깎아 먹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어저께 방송 오전에 10시에 방송하다가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원로라고 안 하고 영감탱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짜증 나가지고 제가 아주 소리를 확 질렀어요. 아니 우리 네. 며칠 전에 봤죠. 신지영 의원이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 비난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말의 품격이 가정의 품격이고 말의 품격이 국가의 품격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죠. 네. 지도자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언어에 좀 품격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한번 좀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 네. 제가 좋아하는 후보님입니다. 멋있고. 그 김 기자님, 네. 저작거리에서는 네. 우리 홍알배 후원회장님께서 네. 저 사모님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분이 아, 그래요? 아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은행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그분 은행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예,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후원 회장님 경력직 네. 채용인가요? 경력직 근데- 채용인가요? 근데 이게 아, 그 그래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저작거리에서 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정확하게 제가 확인된 어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난 말씀드리긴 대선에서는 좀 누구였어요? 지난 대선 후원 회장이 그때도 없어요? 얘기가. 네, 우리 특종 기자 김 기자가 내일 아니 왜냐하면 한번- 후원 회장은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보통 그러니까 한동훈 그래요. 후보 같은 그러니까 경우에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후원회장이 아니고요. 네네. 회계 책임자라고. 아, 그러니까 특활비든 뭐든 돈이 생기면 아. 회계 책임자한테. 그 얘기구나. 네. 네네. 후원회장은 좀 다르고 후원회장은 자기 주머니에 돈을 내는 거죠. 아 그렇죠. 돈을 내잖아요. 어느 부인이 남편한테 돈을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겠어요. 네, 그렇죠. 뺐지. 예. 내놔. 아마 홍준표 후보 후원회장은 이정길 네, 이정길. 씨 탤런트. 예, 맞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후원 회장이 아니라 회계총괄. 네, 회계총괄. 아, 네네. 그래서 저작거리 얘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남편 돈 어떻게 쓰는지 거기서도 확인하시려고 그러나.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게 제가 이제 있어요. 강적들에 보니까 이제 항상 뭐 좋은 점은 네. 뭐 시장을 하든 뭘 하든 저녁 식사는 회계 책임자랑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검소하고
투명하다. 네네. 회계 실수가 없다. 네. 이제 그런 얘기는 할 만하더라고. 또 술은 왜 안 먹느냐 물었더니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셔갖고 안 먹는다. 뭐 그런 부분은 뭐 칭찬할 수 있는데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 네트워크가 폭넓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지. 그냥 본인이 마이크 대고 시원하게 한 말로 그냥 젊은 애들은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도 네. 정치인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코미디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맞아. 내가 그렇게 얘기하셨어. 대놓고 본인은 네. 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맞아. 했어요. 네, 네.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 저 아저씨 재밌네. 그걸 자기 지지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은 명태균 씨하고 관계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명태균 씨의 관계는 사실은 뭐 67.1에서 나와 있는 거죠. 사실 본인은 거부하고 있지만 네. 본인은 그때 강적들에서 이런 데이터가 없더라도 모든 후보, 모든 그 당의 주역들이 자기의 복당을 반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슬쩍 넘어가려고 해요. 이제 그래 해도 되는데 자기가 미심쩍이니까 당내 당원들 조사해 보니까 67.1%가 내 복당을 원하더라. 그 데이터를 만들어준 사람이 명태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거는 있는데 전략이죠. 네. 이 약인 빼고 이게 없더라도 내 복당을 반대할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복당 얘기 나오니까 제가 요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 당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 포용성을 강조한 복당을 시사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요거 받고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총선, 대선 앞두고 당 떠났던 사람들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받아쳤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들 딱 떠오르는 사람 2명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장해찬, 도태우. 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 아니 제가 아니고 예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은 신당이고 장례철은 복당이다. 아무리 작게 하나? 아 여기서 또 꼬리 잡기를. 아니, 그러네. 근데 네. 이 2명의 얘기가 되게 많이 지금 저작권에서 돌아요. 이 2명 아니야? 근데 여쭤보면 네. 이게 대표님이 만약에 당 그 후보로 되시면 대선 후보로 되시면 그게 거의 당 대표와 같은 해서 그 사람 그 맞아요. 중심으로 간다면서요. 네. 그럼 모르는 얘기로 하죠. 되실 거니까 우리 안 들은 걸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당장의 얘기는 아니지만 그쵸. 그러니까 이런 왜 이 움직임이 있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근데 그런 그 거. 이면에 또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네. 사실 지금 선거잖아요. 선거에가 국민들 관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국민의 힘으로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모일만 하면 뭐지? 또 저런 뉴스로 또 깔아앉혀버리고 찬물 자꾸 끼얹고. 찬물 자꾸 끼얹고 이런데 거듭 얘기하지만도 이재명을 이기겠다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을 막겠다는 사람들만 주변에 에워싸고 있으니까 참 5분 승리가 된다 그러면 참 큰 승리가 되고 또 큰 승리를 이루면 세대 교체를 통해서 정치 교체를 해야 되고 정치 교체를 통해서 시대 정신을 구현시켜야 됩니다. 네, 네. 진짜 요번에 이래 보면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같이 느끼잖아.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복당이 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고 그런 뉘앙스를 지도부에서 지금 흘렸기 때문에 왜 지금 이 시점에 왜 갑자기 총선 때 대선 뭐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굳이 지금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요즘 신동욱 씨도 막 갔어요. 막 갔어.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빠지암 달달이 막 갔어. 신동욱 지금 수석 대변인인데 사실 수석 대변인으로서의 언행에 좀 문제가 있는 일들도 좀 많이 있었고 왜 뭐 특정 캠프 뭐 지금은 사퇴를 했지만 특정 캠프의 대변인과 같은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에서 많은 지탄을 좀 받았습니다. 예. 정치는 초년생인데 기득권을 누리려 그러는 것은 참 육선 의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까지 보세요.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요 얘기까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김부선 언니가 난 언니는 자꾸 잊을만 하면 나와서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세요. 예, 기자님 요거 브리핑 좀 해주세요. 네, 지금 김부선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이죠. 네, 저분, 배우님이세요. 네. 저분이 이재명을 저격하고 우리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다 하고 했었는데 또 갑자기 홍준표 후보를 저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 진짜. 제가 저분의 은행을 보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또 굉장히 또 여기서 또 충격적인 좀 기자들이 제목도 홍준표는 돈을 준대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예, 홍준표 후보가 하도 이제 이재명과의 무상 연애를 강조하니까 네. 김부선 배우가 네, 배우님이 네. 홍준표 보고 당신은 돈을 준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재명에게는 퐁당 빠질 만큼 매력을 느꼈지만 홍준표는 돈을 준다 해도 만나지 않고 싶다. 네, 이게 분의 1패야. 아니 그래 참 이걸 읽지를 못하고 있어. 아니 우리 이데일리 기자분께서도 이 분위기 어떻게 하죠? 아 너무 웃긴다. 그러니까 이게 기사를 받고 지금 이제 이게 참 지금 기자님 지금 같이 말문이 막혔어. 아니 그래 이거 어떻게 말을 마이크 하기가 행중이님한테 이런 경험 많은 행중이님한테 빨리 돌려야 돼. 이런 건 말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가 또 함부로 얘기할 건 네. 아니고 어쨌든 이분은 바보는 아니네요. 김부선 씨는 네. 뭐가 자기 이야기인지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이재명 후보에게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결사반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분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 없다라고 진짜 지지 선언 공개적으로 근데 저는 했잖아요. 이것은 조금 소름 끼치는 게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됐을 때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과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럴 수 그런 있다. 그냥 아무나 그냥 홍준표를 공격한 거지 살짝 그러면서 이재명을 네. 보호해 주면서 이거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오, 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행간을 좀 읽을 필요 있어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이재명 조카 얘기. 이거 김부선님한테서 나온 얘기였어요. 조카가 변호해주고 뭐 살인 이 얘기가 여기에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하고 김부선하고 그런 관계라는 걸 무시를 못하는 게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 김부선 씨도 쫄고 있다고도 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두려울 것도 있겠어요. 예, 예. 그 두루움의 발로다 그렇게 보고 네. 뭐 원체 그래서 치열하게 의문의 공격해서. 일패를 홍준표가 한 거죠. 아, 진짜 그러네. 기사 내용을 너무 원색적으로 아니 그래도 하더라고요. 마지막 멘트가 얼마나 재밌어. 홍준표 너는 이재명이 부럽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할 말은 딱 하시는 분이에요. 네. 당신이 뭔데 여배우의 사생활에 관심을 갖냐? 네. 그 입 다물어라. 명태균이나 해멸해라. 그러니까 딱 이분은 하실 말씀은 제대로 하는 것 같고. 야, 근데 진짜 우리 행주행님 얘기 들으니까 우리 김부선 배우가 진짜 마음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진짜 그러네요. 어려울 수 있을 것 우동규 씨. 우동규 씨. 유동규. 제가 발음이 네. 잘 안 되는데. 내가 고프신가요? 거기서 왜 우동이 나와? 우동이 나네 우동이. 아, 예. 유동규 씨도 초밥하고 우동을 같이 먹고 영상도 유부초밥하고 우동을 같이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유동규 씨도 홍준표 후보 그 선거 사무소 네, 교수실 네, 와가지고 이재명 되면은 꽃게밥 된다라고. 네, 맞아요. 그렇게 그 얘기도 불안을 들어서 느끼는 야, 그 얘기하는 거 보니 참. 좀 이제 이재명 그러니까 지금 뭐 5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네. 그게 뭐 사인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니고 이게 참 그런 거 보면 말씀하신 대로 김부선도 지금 이 본이 여론조사 했는 것만 보더라도 누구나 다 두려워하죠. 지금 앞으로 며칠 안 있으면 이재명 세상이 되면은 본인도 선택을 해야 되니까 또 저런 또 멘트를 날린 게 아니냐. 네. 네, 역시 의원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해안이 딱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 김부선 언니 한번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 만나주실 것 같긴 한데. 좋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얘기, 요 얘기까지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동훈 후보가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제 정책 비전 발표회가 있었거든요. 요거 우리 행정님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제 지방 소멸을 대안하는 네. 그런 어떤 그 지역별의 활성화 전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핵심이 미래의 어떤 정보통신 사업이나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인구 소멸 문제를 중점적으로 복합해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지도자가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약을 똑같이 만들 수는 있지만 네. 실제적으로 누가 리더냐에 따라서 저 공약이 어떻게 실현되느냐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컨대 김문수 후보는 KTX를 어떤 GTX를 뭐 5개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했잖아요. 네네. 그럼 지역이 죽어요. 그렇지. 난 그걸 모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네. 춘천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해운대 울산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울산과 춘천이 다 죽었어요. 구도심이 다 죽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빠르다. 우리가 사실은 교통 인프라는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돼 전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게 전부 다 길 닦고 다리 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어. 이제 실제로 보면 과잉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네.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보면 옛날 옛길을 살리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그럼 올드한 것은 올려한 대로 첨단적인 첨단적인 것을 잘 섞어서 실현할 수 있는 실력과 상상력을 가진 그런 어떤 설계자,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런 전략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약 자체의 차별성이라보다는 한동훈이가 하면 저런 공약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그런 포인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 사실 저 공약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대한 이제 뭐 상권이 죽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것도 많이 분산시킬 수 있을 것 같고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건 진짜 좀 기대된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행주님 오시면 그거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이재명 그 후보를 필두로 해서 이제 민주당 경선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뭐 용산을 쓰냐 청와대를 고쳤으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대선이 이제 뭐 40여일 남았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아 보이세요? 저는 가장 현실적인 얘기는 사실 이재명 그 후보의 얘기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봐요. 아, 그래요? 당분간 용산을 쓰면서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는 방식. 청와대로 다시 들어간다?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용산에 계속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첫째 정보 문제, 두 번째 이게 오물풍선이 지금 대통령실 앞에 떨어져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야 하면 청와대를 왜 저 북악산 밑에 하냐면 북에 공격을 할 때 밑으로 수직으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붙여놓은 게 있다고요. 아,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나는 뭐 대통령실이 100% 도청 감청이 다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 짧은 시간에. 왜 문재인 대통령이 강화문실에 했는데 강화문 못 나오냐 하면 도청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아, 그랬구나. 정부청사가 그렇거든요. 네. 사실은 물론 뭐 그것은 후보마다 다를 수 있지만 네. 지난번에 홍 후보는 아예 세종 가는 거 위헌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우리가 용산 아니면 그 청와대로 가는 건데 실제로 뭐 청와대를 100%다 하지 않더라도 두 개를 다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세종도 집무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쨌든 바로 뭐 세종을 가든 청와대를 가든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용산을 쓰면서 고민해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사실 현실적인 것이다. 그럼 네. 세종을 옮기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세종은 뭐 사실은 집무실은 둘 수 있지만 홍준표 후보 같은 거는 양원제를 얘기하면서 하원은 세종에 주고 상원은 서울에 두자. 뭐 그러면서 자기는 서울에 있겠다.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국가에 어쨌든 나라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뭐가 더 세이브하는 거냐의 문제지. 이것도 용산 나오면서 뭐 청와대에 있으면 다 대통령이 수갑 차고 뭐 감옥 가고 뭐 그런 이상한 얘기를 통해서 용산에 나왔다면 네. 그것도 문제인 것이죠.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나는 대통령 출퇴근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영국 수상도 하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출퇴근해요. 출퇴근이 문제는 아니에요. 출퇴근이 멋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건데 그거는 그 정도 대통령이 잘하면 얼마든지 국민들이 그거 인내해요. 맞아요. 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소리면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용산으로 와서 출퇴근 그 시간 체크 당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빈 차가 갔니 이거 뭐 아니, 그거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정말 네. 그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그렇죠. 그건 네. 지나가는 이야기고 중요한 건 뭐 대통령 때문에 뭐 몇 시간이 밀려도 대통령이 잘하면 국민들이 인내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정도의 그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맨날 술을 먹고 빈차만 맞아요. 보낸다는 것 때문에 보는 거죠. 아, 그렇죠. 피곤한 것처럼. 네, 네. 이제 그렇게 의혹될 수 있는 실제든 아니든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기하되는 것이지.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진짜 현실적인 얘기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용산에 잠깐 있다가 뭐.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였으면 좋겠다. 네. 한동훈 누구였으면 좋겠다. 그쪽 한동훈 후보도 그런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선 이게 일단 중요하지 않다고는 했고. 일을 해야 되니까 용산 말고 대안이 있느냐. 호텔 가서 일하겠냐. 일단 용산 들어가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다른 방도를 상황을 찾겠다. 보자.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맞아요. 사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실 시간이 진짜 짧긴 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저는 이제 없습니다. 오늘 얘기하셨던 5대 메가폴리스 요거 얘기 들으면서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그러니까 혹시 극장이라고 생각은 안 했죠? 아, 네. 근데 메가폴리스랑 왜 극장 얘기를 갑자기 하시죠? 메가로 들어가는 박스라고.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진짜 한동훈 캠프만 되게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층마다 되게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네. 그 얘기 진짜 맞아요. 근데 다른 후보들은 이렇게 뭐 공약다운 공약 뭔가 이런 거 좀 정책다운 정책 못 내밀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씩 빨리 치고 나온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오늘 그런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고 해보니까 네. 가장 큰 것이 일단은 한동훈 후보가 많이 안답니다. 네, 그럼요. 많이 네, 안다. 네, 거기서 네. 출발해서 맞아요. 굉장히 맞습니다. 스피드가 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그것도 있어요. 지금 5개의 서울을 만든다고 지역이나 뭘 안 말했잖아요. 그냥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그렇지. 이렇게 말해놓으신 게 이재명 후보가 세종시 얘기 잠깐 언급했잖아요. 그 부동산 관련 카페에서 세종시 집값이 들썩거려가지고요. 나 오케이, 어떻게 오케이. 해야 되냐 막 이런 게 써 있는 걸 갖고 저게 거기다 댓글 달아줬어요. 간다 그런다고 진짜 가는 줄 아냐 이렇게 진짜로. 맞아.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말하지 언급하시지 않으시고 네. 5개를 정해줬다. 세종시 가보셨어요? 네, 저 네네. 가봤어요. 근데 그 교통 문제 때문에 네, 안 돼요. 돼요. 뭔가 애매하더라고요. 주변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네. 너무 잘 맞아요. 예. 근본적인 인프라 설계를 좀 잘못했는 것 같아요. 잘못했으니까 네, 또 맞아요, 지원을 맞아요. 통해 들어가는 그래, 거잖아요. 네. 말이 안 되고 다만 국회를 세종으로 보내는 건 의미가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전국에서 모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제주도로 보내다 그러던데. 무태 못 나게 하려고. 아예 그냥 무태 못 나오게 하려고. 그건 너무 제주도를 보내놓으면요 국고 낭비입니다. 비행기 값도 대줘야 돼요. 맞아. 아, 그 사람들이 맞아. 유일하게 제주 국회의원만 비행 경비를 맞아요. 대주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다 대줘야 실제로 되니까 이제. 예, 국회의원만 없으면 경제도 더 잘 돌아간다고. 그 세종시를 국회가 가는 건 의미가 있는 게 장관들이 국회에 있으니까 맞아요. 상임위를 거기서 하는 건 의미가 있거든요. 장관들이 상임위 하러 서울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건 의미가 있어요. 그러네요. 제주도는 안 되는 걸로. 아니, 많은 그 시민들이 네. 요구사항 중에 하나인데 아, 그래요? 섬으로 보내가지고 좀 안 보고 살았으면 못 좋겠다. 나오게. 아니 그럼 이왕이면 우리 땅인 거 확 그 하게 독도로 보내면 안 돼요? 아, 그건 독도?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우리 다람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5개 서울 만들겠다까지라서 더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 어디 아니에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이거는 진짜 뭔가 부동산에 대한 배려. 네, 그죠? 생각하신 걸 거예요. 그렇지. 이런 것도 참 준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를 의식하면 했겠죠. 그렇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안 하세요. 표를 의식하겠지. 표미세가 아니니까. 네, 표미세가 아니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티키타카쇼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네, 여러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저희가 메시지도 좀 읽어봐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 저희가 12시 1시, 그죠? 12시 반에 윤희석 수석 대변인과 함께 하는 시간부터 이어서 계속 왔기 때문에 아마, 네, 앞선 시간에 응원 주신 글도 함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저희가 같이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거 아까 읽었어요. 네. 여름조아님, 홍준표 저질 질문으로 모든 언론에서 욕먹고 있는데 신주호님이 홍준표 눈썹 관련 글 올려서 기자들 다시 양비론 나는 거 좀 짜증났어요. 홍준표 혼자 먹게 욕먹게 놔뒀어야 되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네. 네, 그러네.
네, 근데 대신 어쨌든 뭐 후보로서의 자질은 뭐 뽀록났다. 네, 마징가 제이님. 아 잠깐 미국에서 보내주셨는데.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마징가 제이님. 네, 그럼 마징가 이렇게 해야 되나? 엄마. 죄송해요. 한번 네, 해봐요. 마징가 제이. 네, 죄송해요. 영어 잘 못해요. 막내인가 맞인가? 자, 한 대표님 자연스럽게 망가지는 방법. 한 대표님 동물 체험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일일 반려견 돌봄 체험 이런 거 좋을 것 같다. 이왕이면 순하지만 말썽꾸러기 대형견 같은 거 같이 몇 시간만 보내도 100% 자연스럽게 망가지는 모습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재밌네요. 네, 제르가디스님 아까 우리 윤희석 그 수석 대변인 있을 때 글 주신 것 같아요. 희석이 형님, 혜승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예능 나와서 망가지면 지지율 올라가겠습니까? 동훈이 형 지지율 생각보다 안 나와서 걱정하는 거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이번 대선을 왜 하는지 까먹은 건 아니죠? 네, 윤석열이 계엄으로 탄핵 당해서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은 싸움인 것 같습니다.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여러분들이 이제 예능 좀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셔서 거기에 대해 답변 주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책임당원인데요. 카드 연장했는데요. 어디서 다시 연결하나요? 시도당 전화 계속 전화해도 안 받아요. 이런 거 주셨네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세요. 홈페이지. 바꾸셔서. 네, 홈페이지 확인해 주십시오. 아주 보통의 하루님. 네, 알파벳 주식 파른 걸로 후원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르가디스님. 다들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경기도 사는데요. 주변에서 하도 윤석열 욕을 들어서 여론이 생각보다 심상치 않다는 걸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 주변에 편의점, 시장, 마트 가보셨나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엄청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워낙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공약, 승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민 수수료 문제 좀 빨리요. 아, 요거 좋다. 이거는 네. 민생 이건 문제죠. 적극 건의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불사시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대구에서 저하고 또 한 분이 후원금 최고 한도로 후원했습니다. 와, 한동훈 화이팅입니다. 불사시님 짱이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제르가디스님, 희석이 형, 제가 어제 어벤져스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 몇 주 전부터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6% 넘게 부과하고 있어서 와,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이야, 요거는 진짜 얘기해야겠다. 네, 누가 먼저 발표하기 전에 빨리 발표해 주세요. 아, 이거 홍준표 보면 안 되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S님, 공약 관심 없는 분들은 이재명은 성남과 경기도지사 할 때 일 잘했다고 한다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네. 한 후보님은 모르겠다고도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관심이라도 가져보려면 거시적인 공약도 필요한데 장바구니 물가도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배추값 얘기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임끄정님, 40대 민주당 지지자가 많고요. 서민 친화적인 이미지를 중시하니까요. 현장에서 아주 빡세게 직업군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한 후보님. 그것도 재밌겠네요. 세대별, 지역별, 파급력, 친밀감 등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말 타고 올라가서 했던 거 도전 뭐. 체험 삶의 현장. 체험 삶의 현장. 그런 것도 많이 했었죠. 예. 오래된 노래님, 어제 사무실에서 집까지 산책 삼아서 걸어가면서 한동훈 라방 들으면서 갔어요. 아, 요즘 많이 들으세요? 네. 이어폰 꽂고 혼자 해벌쭉 웃다가 후원금 다 찼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 아이고야, 내 길 가는 사람이 저를 봤다면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저도 네. 같았어요. 네, 다들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마포 동료 시민님, 정치 경험이 없어서 더 많이 지지하는 겁니다. 구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왕 실망해서요. 어제 뻐꾸기 운운하면 그래, 뻐꾸기 운운하면서 안철수 의원 비웃던 나 의원님, 저도 국민의당에서 함께 둥지 틀러 온 책임 당원입니다. 같이 오셨구나. 표 잃는 발언 좀 이제 그만하시죠. 표 잃습니다. 네. 계속이시네요. 네, 아주 밀고 있어요. 오래된 노래님, 반기문은커녕 황교안이 대행 시절 나온 지지율보다도 안 나와요. 제발 노욕이 아니라 어르신의 해안을 갖고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름조아님, 한 대표님 지금까지 사무실 없고 선거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어제 들어온 후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후원금 이런 데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이런 데 쓰는 걱정 안 거죠. 하셔도 된답니다. JCYU님,
네, 후원금 10만 원 아이고. 7번 했다고. 와, 11시간의 혁명. 그러니까 11시간의 혁명입니다, 혁명. 혁명. 야, 필승입니다. 잠깐만요. 저희 아까 되게 물어보시는 거 있었는데 지금 후원금 얘기 나와서 금방 하나만요. 네네. 네네, 하세요. 그러면 저기 뭐죠? 후원금 한 번 더 있대요. 이게 막 이렇게 맥스가 찼다고 해서 아니라 이거는 경선. 경선 후원금이고요. 그쵸, 알고 계시죠? 대선 후원금 한 번 있다고 하니까 알고 계세요. 지금 네. 뭐 있다 없다 말들 너무 많더라고요. 있습니다. 있다. 네. 그건 이제 최종 후보가 되고 대선 네, 되면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하는 거니까. 예. 좋습니다. 그때는 우리 말고도 그죠? 지금 많이 그럼요. 보수 진영의 범보수 그렇죠. 진영의 지지자분들 함께 하는 함께 거니까. 하셔야죠. 예, 예. 맞습니다. 네. 타카 아저씨 왜요? 아니. 아니에요? 네, 감독님 제가 다 읽어드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도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12시 반부터, 네, 정치는 상식이다로 시작을 해서 1시 반에 티키타카 쇼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행주행님 끝으로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아주 보통의 하루가 아니라 아주 열띤 하루를 그러니까요. 네.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보통이 열띤 하루. 그런 그 여러분들의 어떤 정성과 열정과 땀과 고통들이 네. 한동훈 개인에 대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길을 여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네. 또 그 캠프를 함께하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야말로 초심을 잊지 않고 뚜벅뚜벅 가면 또 한 번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지 않을까 맞아요. 돈 그렇게 쓰고 싶어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주행님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대하빌딩 새우깡이었어요. 대하 드라마. 한동훈의 대하 드라마. 맞아요. 이제 시작되었다. 네. 한 프로에 한 건은 하고 가요. 하여튼 우리는 아니 놓칠 수 카드 없어. 뉴스 하나 시작이 만들어야 되겠어. 한동훈의 대하 드라마. 괜찮다. 하루 일정을 그렇게 해도 되겠다. 아까 한동훈의 대하 드라마. 안내해 주셨던 것 중에 네. 오늘 1차 경선 발표 시간이 좀 앞당겨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6시 반으로. 어.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끝났죠, 지금 3시라서. 이제 3시에 그러네. 끝났네요. 지금 딱 네. 끝났네. 아, 나는 왜 전화가 안 올까? 저도 안 왔습니다. 전화기 늘 긴장하고 있는데 전화가 안 왔어요. 여기 보시는 분들 다 그래요. 네, 네, 저희 다음 기회에. 네. 아, 다음 기회를 기다려. 여성들한테 오는 전화라서 여론조사 아닌가? 못 받으셨는데. 우리 장다람이 받았어요. 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읽을 거 있어요. 우리 여기 3명 다 뭐 아무도 못 아무도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 네, 여러분들도 맞아요. 그러니까 왜 나 전화 안 하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대선 때도 열심히 할 거예요라는 글 주셨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네, 오늘 1차 관문이 통과되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티키타카 열심히 달려왔고요. 내일 방송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9시에는 안녕 대한민국. 네, 윤석만 전 논설위원과 함께 하고요. 오전 10시에는 제가 문을 활짝 엽니다. 뉴스 사랑방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네, 오후 1시에는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네, 티키타카 쇼 네,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내일 오시는 손님은 우리 설주한 변호사님 그리고 그래 스카이 네 스카 요정 네 우리 스카이 네 스카 요정 굉장히 방송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두 사람 같이 붙여놔. 그렇죠. 아, 진풍경이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티키타카 쇼. 오늘 또 이렇게 또 기대감까지 주시는데 네, 내일 1시에는 티키타카 쇼 우리 설주한 변호사 그리고 김경진 당협위원장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9시 10시, 1시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제가 이제 마무리를 드디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수 대통합으로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는 방송이고요. 이기는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만 밀어주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티키, 타카! 쇼! 고맙습니다. 뉴스 엔진 실행용 깔각 티키타카 뉴스 엔진 시동 바로 티키타카 뉴스 엔진 올쳐 티키타카 뉴스 엔진 티키타카 뉴스 시작해 한동훈 지지 한동훈 응원해 진실에 알리는 방송 티키타카 티키타카 뉴스 엔진 시동 걸어 달걀았네 티키타카 티키타카 뉴스 엔진 시민의 목소리 티키타카 우리가 함께해 진실을 찾아 소통의 시작 모두의 의견 하나로 모아 뉴스 엔진 시민의 목소리 티키타카 우리가 이깁니다.